자, 이제 그 휴폐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은 일단은 쉬는 거잖아요. 휴업이. 법에서는 길게 쉴 때 신고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 쉬면 뭐 알아서 쉬는데 길게 쉬려고 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82페이지 첫 줄 보세요. 아래쪽에 신고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 가로 1번에.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쉴 때는 그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 쉴 때 신고해야 돼요? 3개월 넘게.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 3달 쉬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때만 신고하십시오. 근데 이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길게 쉬는 거니까 그 중간에 영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증을 뺏어 놓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휴업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원래 휴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해 갖고 이 정도까지 휴업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이게 원칙. 다만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6개월 넘게 쉴 수는 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득이한 사유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질병에 따른 요양 이런 거 있고 들어봐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입영, 징집에 따른 입영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취학, 대학교 간다든지 아니면 임신, 출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게 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휴업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제하는 게 3개월 넘게 쉴 때는 신고해. 등록증 갖고 와서 원래 6개월 넘게는 못 쉬는 거야.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휴업에 대해서.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밑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 동그라미 2번요. 지금 182페이지 밑에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공 맞습니까? 개공? 개공 맞고. 그러면 등록을 했는데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러면 휴업입니까? 그것도? 그래서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한다. 일을 그러니까 한 번도 나와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이미 휴업이에요. 휴업.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있냐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다. 예? 은평구에 있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나왔죠. 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첫 줄. 휴업 신고할 때는 뭘 갖다 내서 휴업 신고해요? 뭘 첨부해서? 자격증이에요?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따라서 등록증 첨부하니까 방문 신고는 되는데 둘째 줄에 전자무소로 할 수가 없다. 자격증 첨부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등록증이죠. 등록증. 자, 그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18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84페이지에 휴업 기간에 대해서 원칙 나옵니다. 원칙.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넘을 수가 없다. 첫 줄만 밑줄. 가로 2번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또요 취하, 그 다음에 리얼번에 있는 것처럼 임신, 출산 이런 거요. 임신, 출산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거 원래 법조문에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임신, 출산까지 적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갑니다. 휴업 신고했어요. 자, 휴업 신고했던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지금 휴업 신고했던 거죠. 등록증 갖다 주면서 자기가 등록증을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니까 등록증 갖다 내놓은 거예요. 자, 이랬던 사람이 이제 중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업 신고라고 했으니까 기간을 한 4개월 정도 해봐요. 4개월 쉬겠다고 휴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해야 돼요. 등록증을 관청에 지금 보관 중이에요. 근데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4개월이 다 지났든 아니면 중간이든 이렇게 재개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관청에 미리 재개 신고해야 돼. 나 다시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했던 사람인데 한 달을 더 쉬고 싶어요. 연장해서. 그러면 한 달 더 쉬고 싶어요 라고 변경 신고. 이것도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이게 재개 신고하고 변경 신고죠. 근데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하니까, 그죠? 등록증을 첨부해서 하는 거 아니죠. 할 수가 없지. 휴업 신고는 등록증 갖다 주면서 하는 거지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없어요. 지금 맡겨놨지. 그렇죠? 그래서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못하지요. 이때는 방문 신고만 되고,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 아까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아까 이때는 방문 신고는 되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문서 X. 이건 달라요. 등록증 첨부 안 하니까 이것도 된다. 그리고 재개 신고 들어가면 관청은 어떻게?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갖고 있던 등록증은 어떻게 돼요? 즉시 바로 돌려준다. 그리고 걸고 영업할 수 있게끔. 이걸 정리해 보면 185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의 첫 줄.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때는 둘째 줄 끝에 방문 신고뿐만 아니라 셋째 줄 전자문서로 된다. 우리 교재는 변경 신고가 먼저 나왔네요. 변경 신고는 연장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로 2번에 재개 신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다시 재개코자 했을 때는 재개 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되겠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까지.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못하죠. 응?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방문 신고도 되고 못도 돼요. 전자문서. 재개 신고하고 변경 신고 제목 옆에다가 요거 꼭 써주세요. 등록증 X, 등록증 X, 등록증 X, 등록증 X. 제목 옆에다가 눈에 보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가로 1번 변경 신고 옆에다가 등록증 X, 재개 신고 옆에다가 등록증 X. 이 말이 첨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면 재개 신고를 받은 관청은 등록증을 어떻게 해? 즉시 돌려준다고 나와있죠? 바로 돌려줘요. 걸고 영업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요. 폐업으로 갑니다, 이제. 폐업은 때려치는 거요. 자, 폐업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려고 치면 미리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미리 해야 돼, 미리. 이때 폐업 신고하러 갈 때도 자격증 갖고 가요, 등록증 갖고 가요. 등록증 첨부해서 폐업 신고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폐업을 갖다가 하려는 사람은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폐업 신고해라. 그래서 전자문서를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저절로 없어져요. 사실은. 그렇지만 관청에 가면 등록대장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관청에 있는 등록대장을 어떻게 해? 말소시켜야 돼요. 법상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있어. 등록대장을 없애셔. 그렇지만 이때는 등록 취소가 돼도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은 붙지 않는다 했었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사망했을 때 폐업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들이 폐업 신고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사망 신고를 파악한 관청에서 등록을 말소시켜야 돼 있다. 요걸 사망의 경우도 좀 봐주셔야 돼. 그래서 교재 보면 186페이지 다이아몬드 2번 밑에 폐업 신고 방식 나온 거예요. 그 네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폐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폐업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 줄 전자문서를 못하고 방문 신고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됐어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187페이지요. 협회 통보 및 위반 시 제재 이렇게 나왔잖아요. 협회 통보 거기 봐야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폐업신고, 변경이나 재개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사실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어디에 통보해 준다고요? 협회 통보상 6개 있었죠? 요거.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안 나온 거 하나 보고 가죠. 어디가 있냐면
저기 가봅니다. 170페이지 넘어가 보시고 앞쪽에. 거기 보면 아까 동그라미 3번에 막 별표 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왼쪽 공간에다가 협회 통보사항이다. 다시 170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별표 3줄 밑줄 긋고 별표 친데 옆에다가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적으시고,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협회에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종료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협회 통보하게 돼 있어요. 협회 통보사항이 우리 지금 교재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있어요. 분명히 오늘 협회 통보사항 2가지 추가했어요. 하나가 지금 고용신고, 종료신고, 또 하나가 휴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2개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6개 중에 지금 5개 끝냈어요. 6개 중에 첫 번째 주에 나왔던 것은 등록증 교부했을 때, 지난주에 나왔던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았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2개. 이번 주에 2개 나왔죠.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뭐요? 고용신고나 종료신고를 받았을 때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휴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 받았을 때 협회 통보죠. 6개 중에 5개 끝냈어요. 이제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꼭 해야 돼요. 일단 요 칠판 보시면 됐어요. 그래도 빨리 끝냈어요. 자, 등록관청이 가다가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휴폐업신고서를 냅니다. 중개사법상에 4개월 쉬려고 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서 휴폐업신고서를 제출. 중개사법에 휴폐업신고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 가서 휴폐업신고서를 원래 따로 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휴폐업신고도 2번 해요. 등록관청에 1번, 세무서 1번. 2번 하는데 여기 가고 또 여기 가려면 귀찮으니까 구청 가는 김에 구청에다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서 요리 보내줘요. 송부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스톱 처리야. 구청 한 번만 가고 끝내버리자는 거지. 원래 여기 가고 요건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갈 때 한꺼번에 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준다. 여기. 이게 뭐예요? 원스톱 처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스톱 처리의 핵심은 뭐냐면 중개사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가 아니에요. 2장 내요. 2장. 이걸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노란 거 1장 내고 하얀 거 1장 낸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노란 거 1장, 하얀 거 1장. 2장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밑줄을 그을 게 어디냐면 우리 앞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18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큰 별표. 동그라미 4번 보면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등의 신고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구청에 같이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에. 이 경우에 각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송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로 안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해가 좀 일어나게끔 써놨어요. 지금.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이 법을 얘기해야 돼요.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넘겨준다는 거지. 2개를 다 요리 넘겨주는 게 아니고 2장이 들어오면 1장 요 노란 걸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줄 그어놓긴 놓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동그라미 5번 2줄 밑줄 긋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설명을 안 드리지만 밑줄만 긋고 넘어갑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 자, 저기 188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 풀어보세요.
자,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취약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잖아요. 6개월 넘을 수 있죠. 4번 볼게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 들어가면 간판 철거하는 거 맞죠? 처리 패치. 그 다음에 3번이 요새 잘 나와요. 3번 지문이.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거 휴업이에요. 그런데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기간이 3개월 넘어갈 것 같죠? 그러면 미리 뭐예요? 휴업 신고를 해놔야 과태료를 안 받겠죠?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라. 안 했다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뜻이에요. 지금 3번은.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폐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 폐업 기간을 적는 거 나와 있는가 이 말이지. 휴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 휴업 기간을 적는가 이 말이지. 자, 오른쪽에 있는 양식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양식에서 아래쪽 부분에 보면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휴업 신고할 때는 휴업 기간을 적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업 신고할 때는 뭐예요? 폐업 기간을 적어요? 그렇죠? 이건 폐업 기간이 없어요. 그냥 폐업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폐업 기간은 없어요. 적은 게. 그 다음에 1번은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개업공인인계사의 종별이라고 되어 있죠. 서식에서 종별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있고 그 옆에 누구요? 부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세 종류잖아. 그게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가지? 3가지지. 부치 개공도 살아계셔요. 일부. 오케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191페이지는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거. 그러니까 요 부동산 내놓고 저 부동산 내놓고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야. 자, 그랬을 때 보통 말로 하는데 내놓을 때 그때 이제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내놓을 때 이제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한 부동산으로만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속으로 맡아가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장하고 이렇게 아니 사장이란다 손님.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저희 부동산이 이제 유대관계가 깊으니까 우리한테만 믿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전속이에요. 전속 물건이 가끔씩 있어요. 계약서 안 써도 전속중개 계약서 안 써도. 근데 이제 최근에 그걸 계약을 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부동산이 계약을 해버렸어. 계약금을 먼저 넣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세입자 나가는 날이 딱 정해졌어요.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보증을 100% 받아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잘 안 구해져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금액대에 잘 안 맞춰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막 불안하신 거예요. 빼줄 날짜가 딱 정해졌으니까 불안하셔갖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내놨다가 다른 부동산에 딱 내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일반이 되는 거야 이제. 내놨는데 싸게 내놓은 거지. 우리한테 내놓은 것보다 마음이 급하니까. 전세로 내놨는데 일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거예요. 시세가 한 7억 7천 8천인데 전세 시세가 7억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부동산이 뿌려놓으니까 모든 부동산에서 다 물건 다 광고하고 그 부동산에서 다 전화 와가지고 거기 돈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지. 저희도 손님은 있었으나 붙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우리는 7억 3천에 놔준다고 그랬고 여기는 다른 데는 자기가 더 낮춰서 7억에 내준다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이 됐어. 계약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 계약금의 일부가 바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 먼저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됐는데 일반 중개계약 말로 하고 서면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요걸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갖고 권장할 수 있다고 일단 법조문은 돼 있어. 표준서식이 이제 요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권장할 수 있는 사람 기억하셔야 돼. 그 서식의 이름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그죠? 요거 서식을 권장하고 있죠. 그럼 이 서식을 갖다가 이 서식 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이름이 이런데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에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자, 법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어요라고 법은 돼 있어. 그 표준 서식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런 표준 서식이 법정 서식이란 뭐고? 법정 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써야 돼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죠? 왜냐면 권장사항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정리해 주시면 돼. 원래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한다. 근데 서면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 그럼 법조문에 따라서 진짜 표준 서식을 정해 놨냐? 놨다. 그렇다고 그걸 꼭 써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다. 왜요? 권장사항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191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2번 있죠? 다이아몬드 2번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밑줄이란 말이에요. 밑줄 그었죠 지금? 네, 지금 읽어보고 계시네. 읽을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러면 두 번이나 말씀드린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될 게 일반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수 기재사항 4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 혹시나 모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예? 예. 암기할 때는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 뜻이야 이게. 일반인들은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개예요? 4가지. 밑에 박스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위치하고 규모가 요겁니다. 위치, 규모. 그러니까 위치 그러면 주소, 소재지하고요. 규모는 면적 같은 거 얘기합니다. 위치, 규모. 일반 중개계약서에 꼭 기재할 사항. 위치, 규모. 자, 2번은 뭐예요? 예전 가격이죠? 2번. 예전 가격이 뭐예요? 이 부동산 얼마에 전세 놔주쇼. 아까 7억 3천에 놔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7억 3천. 7억 3천에 나왔을 때 이제 7억 5천에 도착을 했거든. 그러니까 7억 이제 원래 나올 때가 처음에 7억 5천인가 내놨었다가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7억 3천까지도 어렵게 깎았어요. 2천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7억 3천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그 임대인분이 아예 아니다. 7억 5천. 사람 욕심 끝이 없는 거예요.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계약이 안 된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얼마였어요? 7억이었어요. 7억이요. 그래 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 마음이 언제나 그렇죠. 근데 뭐 후회를 다 남기는 거. 어쨌든 요게 예전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예요? 보수죠 보수. 중개보수.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기타 준수할 사항. 준수할 사항 지킬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얘 수준이 뭐예요? 위험하다고 한다. 얘 수준이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우리 이제 그 둘째 놈이 요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엄마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야 친구 엄마 딸은 엄마 친구 딸은 야 공부를 이렇게 잘하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했나 봐. 그랬더니 엄마 친구 하니까 벌써 엄마 그 얘기 하지 말랬지. 비교 당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 그 얘기 하지 마. 자, 그래서 이하의 수준은 위험하다. 그렇죠? 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셔요. 전속으로 갑니다. 전속. 전속은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유대관계 때문에 전속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속으로 맡은 사장님은 4가지 의무가 생겨요. 일단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의 이름이 전속중개계약서인데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쪽은 전속으로 맡겼다고 하는 것이 100%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이심전심으로 전속인 거지. 그래서 안 썼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봐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뭐요? 태도를 돌변해서 딴 부동산에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꼭 써야 돼.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지. 그리고 분쟁에 대비해서 몇 년간 보존하시라? 3년간 보존하시는데 어기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 등록 취소까지는 안 가요.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는 19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가시면 다이아몬드 1번 밑에 가로 1번에 두 줄 있죠, 두 줄? 그 두 줄 밑줄 그으셔야 돼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예요. 그것을 3년간 보존하시라. 옆에다 써두시라고요. 옆에 공간에다가 위반했을 때 뭐라고요? 업무정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속으로 맡았을 때 핵심은 다음 페이지 가지만 정보를 널리 퍼뜨릴 의무가 있어요. 이걸 정보 공개 의무다. 핵심. 전속으로 맡았을 때 널리 퍼뜨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설명드릴 텐데 밑줄 긋고요.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정보 공개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공개하십시오. 7일 기간 기억하시고. 공개는 7일 이내. 그죠? 70주파. 예. 공개는 7일 이내. 만약에 7일 내에 공개 안 했다가는 등록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써두세요. 정보 공개를 7일 내에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아요? 임등치. 자, 왼쪽 공간에다가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일 때는 뭐예요? 임등치. 이때는 정보 공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거래 정보 망에 올리거나 또는 뭐예요? 일간신문에 광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망 또는 일간신문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첫 줄 끝에 거래 정보망 안에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에 첫 줄 끝에 거래 정보망 또는 뭐요? 일간신문에 공개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정보망에 올립니다. 예? 또는에 지금 저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망 또는 일간신문. 이게 어떤 의미가 되면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반드시 망에 공개해야 된다. OX. 전속 중개 결제를 했을 땐 거래 정보망에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X.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공개할 내용이 총 몇 가지냐? 7가지. 70주파 공개할 내용도 7가지. 예. 그런데 전속으로 맡았을 때 손님이 싫다고 할 수 있어요.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때는 반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요게 우리 교재는 아까 위에 있어요. 위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위로 올라가셔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자, 셋째 줄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요 가로 2번의 정보 공개 의무를 정확히 알아두시오. 여기 제재까지 여기 철저히 하셔야 돼. 우리가 안 한 건 뭐냐? 공개할 내용 7가지는 아직 안 했어요. 요거 좀 이따 할 건데 요거 위주로 출제돼요. 전속 중개 계약의 한 문제. 그때 요거 한 문제 전체적으로. 핵심은 정보 퍼뜨릴 의무.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건 퍼뜨리면 안 돼. 공개 금지고요. 자, 그러면 밑에 가시게 되면 뭐가 있는가? 밑에 가시게 되면 정보 공개할 내용이 박스에 있죠. 거기 이제 7가지예요. 좀 이따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요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험 꽤 나와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인 중개 대상문을 공개했을 때 지체 없이 의뢰인 손님에게 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공개한 사실을 갖다가 공개한 사실과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이제 손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뭘로요?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말로 했다가 못 들었다고 그래요. 예? 말로 하면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문서로 꼭 해주게 돼 있다. 요 문서를 잘 내요. 문서. 지체 없이보다는. 이게 조문이 아닌데 서식에 있는 내용인데 꽤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맞아보죠. 업무 처리 상황 통지문.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되겠다. 그랬죠?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통지하십시오. 2주일에 1회 이상. 뭐로 통지하죠? 문서로.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 문서로 한다는 거 꿰네요.
2주일에 1회 이상이니까 14일이 가기 전에 한 번은 어떻게 진척되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보고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거. 이건 공개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죠? 공개한 것은, 정보 공개는 며칠 내야죠? 공개는 7일 공주파니까 7일 이내 공개해야 돼. 근데 왜냐면 7일을 주는 이유는 여기다 공개할까, 여기다 공개할까. 여기다 공개할 때도 망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다 공개할까, 어떻게 공개할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공개사실 통보는 어때요? 공개한 걸 공개했어요라고 알릴 때 꾸물을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공개했다고 바로 알려주면 됐지. 물론 문서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지체 없이지. 이거 지체 없이 하고 7일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문제짜리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이것만 더 추가하면 공개상.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할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까 왼쪽에 박스에 있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두 군데를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면서 거기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왼쪽 페이지에서는 동그라미 미연번에 보시면 둘째 줄, 다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어떻게 해요? 공개하면 안 된다. 형광펜 밑줄 이렇게. 원래 이제 공개할 때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게 맞지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범죄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봐서 공개를 못하게 한다.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개인정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그건 어디서 제공해 주나 보죠. 막 대통령 후보들이 막 경쟁적으로 보내더라고. 그 문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냥 뿌려버리나? 어차피 대통령 선거니까. 그래도 어떤 뭐가 데이터가 있어서 줄 것 같은데, 그건 합법적으로 얻는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어. 막 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막 엄청나게 우리 개인정보들이 떠돌아다닐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이 개인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시험번에요. 또 밑줄 긋고 별표 치시는데, 거래 예정 금액을 밑줄 그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거 공시지가부터 밑줄이에요. 공시가를 공개해야 돼요. 지금 보는 부분이 거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공시가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를 소개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시지가부터 뒤에를 다 형광펜이에요. 그러니까 자, 됐네요. 이걸 암기해버리자고 여러분. 정인지임. 정인지임. 정인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지임임. 이렇게. 정인지라고요. 정인지임. 이렇게. 이 정자가 뭐냐면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두 군데예요. 정보 공개할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두 군데. 인자가 뭘 것 같아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임은 뭐예요? 일단은 공시지가. 공시지가 할 때 지자예요. 공시가를 공개해야 되지만 임자는 뭐예요? 임대차를 갖다가 전속으로 맡았을 적에는 하지 마라. 아닌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임대차의 경우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자가 두 가지요. 임대차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 임대차는 임의적 사항.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공시가다 그랬을 때 임대차를 맡았을 때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정인지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걸로 한 문제를 맞춰요. 정인지임 이렇게. 다른 건 암기 일단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공개할 내용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 말고 나머지들이 이제 박스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돼요.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하여간 잡다한 거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벽은 뭐냐면 벽면 도배. 그죠? 시가 뭐냐면 시설의 상태.
아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건 틀리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면 돼. 시험 볼 때까지. 시설의 상태. 연자가 뭐냐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성. 지하철역, 거리. 예, 그 다음에 시장, 재래시장, 저희의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자는 맨날 권리관계잖아. 공은 뭐예요? 공? 공은 맨날 공포에 공법상 규제. 공자는 맨날 똑같은데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되지. 공은 뭐예요? 공법상 규제. 권은 권리관계. 얘가 뭐예요? 얘는 기억해야 돼. 얘. 예전 금액. 이건 예를 들어 7억 3천에 전세 나온 거예요. 3천에. 이게 예전 금액이잖아요. 실제 계약서 도장 찍을 때는 7억이 됐잖아요. 이게 예전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 공개할 내용이 있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돼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안 했네.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약속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전속으로 맡길 때는 보통 이제 맡길 때 어떤 분도 마찬가지야. 뭐 땅을 구해달라고 하든 뭐 이렇게 할 때 전속으로 맡기면서 땅이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올해 연말까지. 1년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요. 이 약속 시간이에요. 유효기간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전세를 내달라고 합니다. 전세를 이제 놔달라고 해요. 자기 집을. 근데 4월 25일까지 전세를 놔달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4월 25일에 세입자가 이상하니까. 그럼 유효기간 얼마예요? 4월 25일까지. 뭐 며칠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부터. 4월 25일이면 한 달 좀 넘나요? 그렇게.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그런데 전속으로 맡기면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럼 뭐예요? 3개월이다. 왜 3개월, 약속 안 했을 때 3개월이라는 걸 이렇게 주는 거냐면, 전속 중개 결칙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에 딴 데 이렇게 다시 맡기면 안 돼요. 전속으로 맡겼으면 그 기간 동안은 뭐예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어쨌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딴 데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약정이 없다 그랬을 때 3개월이요. 요것을 그래서 정해놓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3개월로 봐서 3개월 동안은 딴 부동산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3개월. 근데 다르게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죠? 실제 이런 경우 되게 많으니까. 1년 안에 상가 빌딩 팔아주세요. 이런 거. 유효기간이 1년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 어디 나오냐면 195페이지 나와요. 19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3번에 나오죠. 유효기간은 둘째 줄에 3개월로 한다. 둘째 줄에.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유효기간도 꽤 나와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딱 펴두시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실 전속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봤던 의무 위주로 출제해요. 근데 이제 조그만 덩어리가 남아있는 게 권리가 남아있어요. 권리. 권리 부분을 이해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근데 시험 문제 비중은 높진 않아요. 세 가지 케이스,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속으로 맡겼어요. 갑이 을에게. 신났어요? 그런데 전속으로 맡기고 나서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놓으면 안 되는데 내놨어요. 다른 부동산에 소개시켜서 도장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좋다 말았죠.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전속으로 맡아서 좋았는데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배신을 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속으로 맡았으면 유효기간 내에는 여기를 통해서 계약해야 되거든. 배신했죠? 그러면 계약이 됐을 때 을이 갑에게 중개보수로 뭐 달라고 할 수는 없어. 중개보수는 없고 중개보수는 없어요. 대신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위약금요? 100%. 이 100%는 뭐냐면 전속으로 맡길 때 이거 팔아주시면 90만 원 드릴게요. 약속한 복비가 있다면 그 약속한 복비 그대로를 뭘로 줘야 된다? 갑은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 갑은 병에게는 보수를 주는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보수, 약속한 보수만큼이지. 그럼 이쪽 을 개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죠.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키고 붙여서 계약이 됐을 때는 90만 원을 보수 명목으로 받는 거고,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이 집이 팔려버리면 보수 명목으로 챙길 돈은 없지만 배신자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90만 원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 보니까 을 입장에는 어떻게? 전속으로 맡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해도 돈 벌고 남이 계약을 시켜도 돈 벌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속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요. 그것이 이제 19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가로 1번 위약금 지급 의무고 동그라미 1번 제목 보면 다른의 동그라미 딱 채우세요. 다른이란 글자만 봐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거구나. 전속으로 맡겨놓고는 다른의 동그라미 치시면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동그라미 기억번 셋째 줄에 가보시면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인회사에게 뭘로 줘야 된다? 중개보수만큼의 뭘 줘야 돼? 위약금 지불한다. 그 위약금 100%라는 뜻이 그게. 자, 다음 페이지. 여기는 쉬워요. 지금 첫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는 배제 케이스, 배제. 여기 보니까 전속으로 맡겼어요. 신났어요, 우리. 이거 팔아주시면 제가 90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신났는데, 그래서 병을 붙여준 거야. 병 데리고 와서 물건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값도 연락이 안 되고 병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 응? 우리가 물건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보여주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어. 전화를 해.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니까. 안 받아. 왜 안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 결정했어. 다른 부동산에서.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집을 보여줄 때 우리 부동산에서 소개시킨 집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날 다 봐 거의. 그중에 마음에 들었어야 돼. 우리 보여주는 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 끄트머리에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앞쪽에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될 수 있으면 머리 미리 보여주고 거기서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딴 데 안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자, 끝에 가면 어떻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낚아채가요. 다른 부동산에서. 네? 사람은 마음이 100번 변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사람 마음이 한 4번, 5번 바뀌는 거 봤어요. 하루에. 근데 참 희한한 게 사람은 이게 세상 원리예요. 주인이 주인이 이제 좋다 그거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돈 넣겠다는 사람이 빼고 주인이 안 돼 나 안 팔 거야 그러면 세입자 집 얻겠다는 사람이 달라붙고 100%에 100%. 그러니까 절대 연애할 때 한 사람만 올인하면 안 돼요. 공감하십니까? 연애가 진짜 잘 되고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양다리, 쓰리다리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환갑돼서 이제 깨달았어. 근데 저는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 100% 안 돼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양다리, 쓰리다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100% 나는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안 통해요, 그런 거. 이게 제가 좀 비관적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 마음이. 막 이렇게 관심하고 다가가면 밀어내요. 관심 없으면 관심을 가져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 마음. 동감하십니까? 여기도 이거 전화 안 받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 전화 안 받아버려. 우리도 저기 누구야? 오겠다는 사람이 안 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딴 데서 한 거야. 집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래. 자, 여기 이제 딱 소개시켰어. 그런데 요렇게 이제 둘이 하고서
복비 주기 싫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을은 어떻게 해? 눈치를 챘어야지, 바보가. 근데 나중에 이제 몰랐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둘이 계약했다는 거지. 딴 데서 들은 거야. 그때 이제 열받기 시작하지 마. 그래서 내놔라 이렇게 하지. 그때는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속으로 맡겼기 때문에 위약금을 100% 내놔야 돼. 그러니까 9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소개시켰는데 이 사람 빼고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그게 배제 케이스예요. 이때는 위약금 얼마요? 100%. 90만 원 전부 이렇게. 근데 요거랑 소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여줬고 2번 보여줬고 5번 보여줬고 가격도 맞춰줬고 이산 날짜 잡아줬고 다 했는데 계약서 쓸 때만 자기들끼리 써버린 거야. 아니면 딴 부동산에 가서 쓰든지 다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위약금이 아니고요.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해줬는데 계약서만 자기들끼리 썼다. 그건 복비 달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야. 버는 돈은 똑같아요. 전속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딱 보여줬어. 그런데도 여기 돈 번다니까. 위약금 90만 원. 한 번 보여주기만 해도. 빼고 자기들끼리 하면 이렇게. 아니 여기 보여줬는데 딴 데 부동산을 통해서 했을 때는 뭐 관계없지만.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보면 198페이지 동그라미 2번요. 개업공인회사를 배제하고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본 보면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회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회사를 어떻게 했죠? 지금 배제해버리고 거래했어요. 그럴 적에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회사에게 뭘로 줘야 돼요?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소요비용 지불 의무라고 있어요. 요거 별표 치셔야 돼. 여기를. 요게 스스로 케이스예요. 스스로. 제목에 그렇게 있나 모르겠네. 자, 첫 줄에 보면 스스로 발견한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치죠. 스스로. 자, 케이스 보면요. 이렇게 전속으로 맡겼습니다요. 맡겼어요. 을한테 여기만 맡길게요. 그러죠? 예. 그쵸? 그래서 사실 전속으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을 시켜야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예. 근데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을 때는 신뢰해서 전속으로 맡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을 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전속으로 맡겼어. 그러면 을은 전속으로 맡아서 신났어. 근데 좀 이따 전화가 또 와. 아이고 죄송하다고. 집 팔렸다고.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병이 쫓아다닌 거야. 자기한테 팔으라고. 여기 내놓은 것보다 더 비싸게 주겠대. 팔아야지. 아무리 전속으로 맡겼지만 자기가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계약하는 게 돼요. 가능해요. 괜찮아요. 배신자 아니에요. 아무리 전속이지만. 이 사람은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둘이 주섬주섬해서 계약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배신자가 아니에요. 전속은 그래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을은 요랬을 때 전화 와가지고 팔렸다 이렇게 하면 을은 뭐라고 하셔야 돼? 중개보수 달라고 할 수 있는 소리는 못해요. 응? 자기가 해준 게 아니죠, 이게. 요건이. 그러면 배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전속이지만 자기가 찾은 사람이랑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배신자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뱉었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용을 이미 썼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쓴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물어줘야지. 그래서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용을 달라고 할 때 전속으로 맡기면서 90만 원 팔아주면 90만 원 드릴게요. 근데 또 전화 와가지고 팔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비용을 물어주셔야지 할 수 있죠. 비용을 물어주셔야지 하면서 을이 갑에게 좀 쌓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은요. 얼마 썼다고 그럴 거야? 120만 원 썼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응? 영수증 어디서 만들어 올 수 있잖아. 120만 원 썼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12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90만 원 벌려고 120을 썼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대 법에서 규제를 해요. 약속한 중개보수의 50%를 절대 못 넘죠.
절대 못 넘어. 그러니까 120을 썼다고 치봐. 120을 썼다고 쳐도 120 못 받고 약속한 복비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어. 45만 원이지. 70을 썼다고 쳐봐. 실제 비용은. 얼마 받아요? 요거의 절반이에요. 쓴 비용의 절반이 아니고요. 45만 원이지. 이거 약속한 복비 90만 원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 썼을 때는요. 한 푼도 안 썼을 때는요. 한 푼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죠. 많이 청구해야 약속한 중개보수의 뭐예요? 절반 수준이다. 요걸 이해하시고 지문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요것도 2번이나 나왔고요. 자,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된 계약이니까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나왔다고 이게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는 가능한데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여기가 핵심. 여기가 형광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형광펜. 개업공인인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문제 3번 풀어보시고 3번. 지금 약속을 5개월로 한 거죠. 그럼 5개월이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3개월로 주는 게 아니고. 2번 보존기간은 몇 년이게요? 전속중개계약서니까 3년. 3번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했을 때 공개하고서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손님한테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지체 없이 통지. 이것도 맞네요. 3번이 맞네. 4번은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근데 10월 20일이면 7일 넘었잖아요. 10월 17일까지는 공개해야죠. 5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아니,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네, 오케이.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어디 가보시냐면 202페이지 가보시고 204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쉽니다. 이게 정보망이에요. 정보망. 정보망을 이용하는 걸 보면 여기 손님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와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 살만한 손님이 있으면 바로 붙여가지고 양쪽한테 복비 받겠죠. 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려놔요. 망에. 그럼 어디선가는 저 찾는 손님이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부동산에 이제 부탁하겠죠? 그 부동산 사장님이 같은 정보망 이용하고 있어요. 와서 검색을 해요. 찾았죠? 그러면 찾으면 자기 손님한테 의견을 구해요. 한 3개 정도 딱 찾아갖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어떤 거 볼 거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거 보고 싶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물건지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그 물건지 부동산은 자기 손님한테 또 얘기해서 임자 나타났다고 얘기해갖고 일단 물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보여주는 날을 정하고 물건을 봐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또 따져봐. 협상에서 조건이 맞아. 그러면 도장 찍을 수 있죠. 그리고서 이제 올렸던 이 매물을 삭제하면 끝나겠죠. 그게 이제 거래됐다고 물건 올린 쪽 사장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망. 여기 사업자한테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망은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서로 물건도 올려놓고 검색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배타적인 인터넷 공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님들은 많은 매물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 바람에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구해줄 수 있고 팔아줄 수 있고 장점이 있는 거지. 요게 거래 정보망. 요게 이제 인터넷 망인데 이런 거래 정보망은 일반 요 손님들은 바로 여기다 물건을 올리거나 검색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개공이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망은 중요한 특징이 법상 정보망이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정보망이 되는 거예요. 지정. 지정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보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것이 정보망. 그러면 정보망을 이용했다 그러면 요 계약서 쓰게끔 중간에 활동한 개공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100% 공동중개가 돼요. 자기가 중간에 혼자서 양탈을 칠 것 같으면 여기 올리질 않아요. 그죠? 자기가 해버리지. 올려가지고 자기가 또 이쪽 개공도 되고 저쪽 개공도 해서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을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올리질 않는다고요. 공동중개가 필수죠. 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그림이 여러분 204페이지에 나와 있죠. 순서를 물어본 게 한 2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203페이지 넘어오세요. 203페이지 앞쪽 페이지. 거기서요. 가로 1번 정보망은 첫 줄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여기 형광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개공 상호 간에가 중요해요.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아닙니다. 의뢰인과 개공 상호 간에도 아닙니다.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망입니다. 이거. 그리고 가로 2번 첫 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뭘 받았어야 돼요? 지정. 지정을 받지 않으면 정보망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정보망이 지정을 받았어야 돼. 요게 정보망과 관련된 기본이요. 자,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자 204페이지 지정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요걸 잠깐 보고 쉴 건데 아니 지정이 있어야 정보망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역에서 쓰는 망은 요 지정을 받은 정보망들이 다 아니에요. 무슨 스파이더니 두레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역에서 쓰는 망이 있는데 그건 다 사설 정보망이에요. 지정 없는 거. 그렇지만 개공들이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이용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정은 없어. 보통. 현실적으로는. 이 지정 받고 있는 건 협회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한방. 그것만 지정 받은 거예요. 거의. 그럼 지정 받으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 볼 건데 지정 요건 5가지는 철저히 암기하고 기억하고 막 해야 됩니다. 먼저 어디 가시는가? 우리 교재에 보면 205페이지 가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하나씩 볼게요. 1번.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 되고 전국적으로 숫자 기억하셔야 돼.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2군데 이상 시도. 각 최소한 몇 명 이상 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시도별로는 30명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되겠다. 시도별로 30명 이상이에요.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시도는 2군데 이상 시도에 퍼져 있어야 되고. 요거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지금 500명 이상, 30명 이상. 자, 누구 숫자예요? 그죠? 형광 배치해 놓으세요. 개공 숫자예요. 개공 숫자. 공인중개사 그러시면 안 돼요. 개공 숫자예요. 개공 숫자. 숫자도 500, 330명 이거 중요하지만 개공도 중요해요. 개공. 여기 정보망 회원은 누구예요? 회원. 개업 공인중개사죠. 회원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 퍼져 있고 시도입니다. 최소한 몇 명 가입돼 있어야 돼요? 30명. 그래야 그 개공이 가입돼 있어야 된다. 이건 회원 숫자면 회원 숫자. 했고 하나. 자, 2번.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소유자 1명 이상. 정보 처리 기사.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그러니까 이게 정보 처리 기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부가통신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안 나왔는데 부가통신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사적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는요, 별표 칠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럼 요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직원이에요, 직원.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얘기예요. 이것도 직원 얘기예요, 직원. 여기 개공은요, 회원 얘기요. 회원 얘기고 여기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이상 이렇게. 자, 4번이 뭐냐면 둘째 줄. 4번 다 읽어볼게요. 거래 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거. 그러니까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돼. 자, 한마디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거. 컴퓨터 설비는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정도의 서버 용량이 돼야 된다. 그 용량과 성능을 구체적으로 누가 정해요? 용량과 성능을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용량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4가지 조건 했는데 한 가지 이거 빠져 있잖아요. 지금 3번. 3번이 이게 여러분 왼쪽 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의 첫 줄을 보세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요건 중에 하나가 부가통신사업자일 것이에요. 이 부가통신사업자 요게 뭐냐면 한국통신이 이제 기간통신사업자잖아요. 거기서 인터넷망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 통신망을 직접 깔려고 그러면 자기 돈 무척 들어가요.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서 깔아놓으면 돈 주고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를 국가가 깔아놓으면 우리가 통행료 주고 이용하듯이. 그럼 우리가 부가통신사업자야. 이를테면 고속도로로 치면. 통행료 주고 고속도로 명절 때 이용하잖아요. 응? 그거 똑같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부가통신사업자야. 인터넷망을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 다 이거잖아요. 응? 그 정도에 따라 이제 뭐 신고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 허가받는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5가지. 자, 쉬겠습니다. 시공부 짱을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시공부가 아니고 시도. 네.